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께 여기 나와 있는 직류기, 정확하게는 전기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안내를 할 이진우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할 챕터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전기기기입니다.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전기 기능장을 준비를 하시는데 솔직히 처음에 많이 겁먹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뭐 한 번쯤 산업기사 기사를 준비하시고 이후 경력을 쌓으셔서 기능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산업기사든 그다음에 기사든 실제 이쪽 파트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는 혹은 좀 깊게 들어가서 설계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하나 좀 더 다 뜯어보고 살펴보고 뭐 유도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배우다 보니까 실제 난이도가 꽤나 높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보다 등급으로 치면은 일단 산업기사가 저 2급이고 기사가 3급이지 않습니까? 기사가 1급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능장은 아무래도 특급이다 보니까 와 난이도적으로는 굉장히 높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증으로 좀 따지자면 기능사 위에가 기능장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 위에가 기사 그리고 실제 뭐 그 위에는 기술사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설계 쪽이고요. 이쪽은 뭐 기능 쪽이죠. 실제 작업형 쪽 위주입니다. 그래서 기능사와 기능장은 일단 얘들과 다르게 필기에 있어서 뭐 꽈락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60문제 중에 전체 60% 이상만 맞추면 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실기 쪽이 좀 중요하죠. 즉 작업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능사와 기능장은 좀 따지고 보면 작업 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면, 즉 필기 쪽에 있어서는 그렇게 깊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난이도적으로 치자면 뭐 산업기사, 기능사 사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안내를 드리는데 실제 내용면에서는 제가 좀 간단히 안내를 드릴 겁니다. 딱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만. 뭐 유도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유도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실제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이 필기 단기간 안에 빠르게 준비해서 합격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합격할 수 있게끔 제가 필요한 내용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가 봅시다. 일단 전기기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직류기 첫 번째가 직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기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압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도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류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뭐 외운다 이런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거 위주로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직류기의 내용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만 올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처음에는 우리가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볼 겁니다. 물론 실제 우리가 뭐 직류 발전기를 일일이 뜯어서 본다라는 기준 하에 하면 이 그림을 좀 해석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했죠.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준비해서 합격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요. 자, 일단은 원리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리. 이거 자, 이 원리는 일단 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걸 씁니다. 여기 보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있죠. 자, 그래서 도체가 운동하여 자개를 절단하면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데 일단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는 V, V, L, 사인 세타. 자, 근데 여기서 미리 좀 하고 들어가면 실제 이 플레밍 법칙은 이 기기뿐만 아니라 작약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것만 조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플레밍 법칙. 자, 플레밍 법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은근히 나오니까 요건 좀 챙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레밍의 왼손 법칙. 보통 이 오른손 법칙을 우리는 발전기의 원리라고 하고요. 발전기 원리. 그 다음에 왼손 법칙을 전동기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전동기의 원리.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식을 좀 보면 일단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친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생산하는 전기, 즉 생산하는 전압, 우리가 기전력이라 부르죠. 기전력. 이 친구에 대한 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를 돌릴 때 필요한 힘에 대한 법칙. 우리가 힘을 보통 F라고 씁니다. 이 힘에 대한 법칙을 왼손 법칙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순서를 좀만 바꿀게요. V, V, L, 4인 세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B, I, B, I, L, 4인 세타야. 그래서 저는 조금 쉽게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보통 왼손 법칙은 빌이라는 사람의 사인을 받자.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 법칙과 좀 비교를 하면 이 친구만 다르죠. I냐 V냐. 이때 V는 도체의 운동 속도입니다. 운동 속도. 그래서 요 두 개는 실제 기기뿐만 아니라 자격에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좀 챙겨 주십시오. 차이는 뭐라고요? 힘은 빌의 사인, VIL 사인 세타. 근데 여기서 I 대신에 V로만 바꾸면 오른손 법칙에 해당하는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되더라. 근데 실제 뭐 기기 파트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디서 자주 나오냐? 자격에서 자주 나와요. 그래서 꼭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놈에 있어서 우리가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이라 하는데, 자, 이거를 제가 손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오른손 법칙은 F, B, I 요 친구예요.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오른손의 엄지, 검지, 중지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도 간간히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있어서 엄지는요, 도체 운동 방향. 근데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을 가해줘야만 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편의상 오른손 이 엄지를 속도 V의 방향 혹은 힘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이 친구를 자속 밀도 B의 방향, 이 친구를 I의 방향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왼손 법칙은 어떻게 되냐? 힘의 방향, 자속 밀도의 방향, 전류의 방향, I의 방향 똑같아요. 자, 그럼 차이를 한번 보면, 자, 둘 다 힘의 방향이고 자속 밀도의 방향이고 전류의 방향이죠. 그렇죠? 요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찰 있듯이 우리 서양 쪽에 가면 FBI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F, B, I 이렇게 해주시고, 자, FBI들이 뭐 들고 다닙니까? 총 들고 다니죠. 그래서 총을 빵빵 쏜다. 이런 개념으로 갖고 가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자, 이제 본격적인 구조에 대한 겁니다. 자,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건 실제 몇 가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자, 처음에 전기자라는 친구가 있죠. 자, 여러분들 전기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계자,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류자, 여기다가 조금 동그라미 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직류기 구성 3요소가 있습니다. 이 3요소에 해당하는 게 제가 방금 말했던 전기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류자라는 친구입니다. 정류자라는 친구예요. 자, 일단 전기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는 전압을 만들어낸다. 다르게 말하면 기전력을 형성하는 친구예요. 기전력 형성. 자, 계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계자 전체적인 뜻은 자기장의 공간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장, 다르게 말하면 자속을 형성하는 부분. 그리고 정류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직류기는요, 처음에는 직류 발전기로 하면 자,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직류 발전기는 처음에 교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름이 뭡니까? 직류를 발생한 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정류자라는 친구가 뭘 하느냐?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주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직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직류로 변화하는 부분. 그래서 요 세 개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요게 주요 3대 요소고, 자, 추가로 구성되는 게 브러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브러쉬. 이 브러쉬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와 외부 회로를 연결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외부 회로와 연결한다. 외부 회로와 연결하더라. 자, 그리고 실제 이 친구는
우리 시험에는 보통 탄소 브러쉬로 많이 나옵니다. 탄소 브러쉬. 물론 우리 교재에 보면 뭐 흑연질 브러쉬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시험의 기준은 이 탄소 브러쉬라는 거 이렇게 딱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개철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실제 밑에 그림이 있죠. 자극 및 기계 전체를 보호 또는 지지하며 자석의 통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요소는요. 주요 3요소는 이 친구에다가 추가로 한 개 더하자면 브러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은 직류기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셔야겠죠. 전기자, 계자, 정류자, 브러쉬. 그래서 간단하게 자자가 들어가는 것들. 그렇죠. 자자가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브러쉬 이렇게 챙겨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또 밑에 보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실제 단면도.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단면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거는 딱 제가 적어놓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전기자, 계자, 정류자 여기는 빨간색 밑줄 혹은 빨간색 동그라미 쳐주시고 브러쉬는 파란색 동그라미 치셔서 얘들은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권선법. 이 친구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권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발전기를 쓰려면 안에 코일이라는 걸 감아야 됩니다. 이 코일을 우리가 다른 말로 권선이라 부르는데 이것을 감아주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감아주는 방법.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권선법은 전기자 철심의 권선을 배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울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외울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전기자 권선법으로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중권, 파권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실제 이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뭐 직류기가 쓰는 권선법을 고르시오. 보통은 직류기가 쓰지 않는 권선법을 고르시오.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자, 요거 전기자 권선법. 자, 실제 얘는 나중에 나아가서 동기기에서도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잡아 놓으신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전기자 권선법의 첫 번째 단계는 고상권이 있고요. 고상권. 자, 두 번째. 자, 패로권. 자, 세 번째. 이층권이 있습니다. 물론 요 놈들이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좋겠지만 실제 그 그림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제가 앞서 말했죠.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준비해서 합격이 목표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가실 건데 얘도 그냥 단순히 뭐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이렇게 외우면 잘 안 외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받는 게 좋습니까? 적게 받는 게 좋습니까? 그쵸? 누구나 다 많이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돈을 많이 받아야죠. 일을 했으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갖고 갑니다. 나는 돈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우리가 돈을 페이라고 하죠. 그렇죠? 많이 받는다고요. 나는 고페 이가 좋아요. 고페이 이렇게 딱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위 개념으로 뭐가 있다? 중권과 파권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중권과 파권. 아시겠죠? 중권과 파권. 순서를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파권과 중권. 자, 파권과 중권. 실제 뭐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여러분 이제 회로에서 하는 직렬 병렬 있죠. 파권은요. 개념적으로는 직렬권선법을 의미를 하고요. 중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병렬로 하는 병렬권선법을 의미를 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면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일단 저도 파권부터 보겠습니다. 자, 파권. 실제 파권은요. 파도의 형태와 또 비슷하게 생긴 권선법이다라고 해서 파권이라 하는데 필요 없고요. 자, 직렬권. 근데 요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파권, 중권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개념적으로 직렬이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 파권은 병렬 회로수와 극수와 관계없이 항상 두 개로 되어 있고 고전압, 소전류 여기다가 밑줄 쳐주십시오. 고전압, 소전류에 유효하고 균합하는 불필요하며 브러쉬 수는 2 또는 극수와 같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내용만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중권은 병렬 회로수와 브러쉬 수가 극수와 자극의 수와 같으며 자, 여기다가 밑줄 쳐줍니다. 저전압과 대전류에 유효하고
자, 병렬회로 사이에 전압의 불균일 시 순환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균합판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병렬회로수.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계산 문제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직렬로 연결을 하는데 일단 최소한 병렬회로수는 두 개는 있더라. 그래서 병렬회로수 우리가 뭐 보통 A라고 씁니다. 병렬회로수는 두 개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중권 같은 경우에는 병렬회로수가 무엇과 같으냐? 얘는 극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극수를 보통 P라고 써요. 얘가 극수입니다. 극수. N극, S극 있죠? 그놈의 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파권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제가 아까 밑줄 치라고 한 거 있었죠? 중요한 거. 고, 전, 소전류용으로 사용되는 권선법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파권의 이점은 혹은 파권을 쓰는 목적은 하고 물으면 뭐 떠올리시면 돼요? 고전압. 요 놈을 떠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권은 반대예요. 반대 개념입니다. 물론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시험에는 얘가 정말 잘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파권하면 고전압. 그럼 중권이 혹시나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얘는 따로 외우지 마시고 이놈의 반대입니다. 얘는 고전압이죠. 전압이 높아요. 그럼 얘는요. 반대로 저전압. 자, 그 다음에 얘는 전류가 작죠. 얘는 반대로 전류가 큽니다. 대전류요. 자, 그 다음에 실제 뭐 시험 문제 브러쉬 수 요거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브러쉬 수는요. 실제 병렬회로와 똑같습니다. 브러쉬 수. 보통 우리 시험에는 B라고 씁니다. 자, 얘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브러쉬 수.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파권이라고 하는 친구는 균합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균합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전압을 구역마다 균일하게 해주는 고리를 균합판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균합판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중권이라고 하는 친구는 균합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걸 좀 체크를 해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여기 뭐 하얗게 적긴 했지만 이 병렬회로수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계산 문제 풀 때도 쓰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파권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고전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권하면 균합판이 필요하다. 딱 요렇게. 그래서 크게 따지면 이거죠. 병렬회로수 하나, 그 다음에 파권하면 고전압 두 개, 그 다음에 중권하면 균합판 필요하다 세 개. 딱 이렇게만 챙겨주십시오. 이렇게만 챙겨와도 우리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들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요거 세 가지는 챙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 세 번째. 여기 보면 뭐 교재 세 번째가 돼 있죠. 이 기전력, 즉 생기는 전압. 요 놈에 대한 수식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요거는 제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필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해 놓으셔도 되지만 책에다가 뭐 메모하셔도 되겠죠. 밑줄 칠 수 있는 부분은 밑줄 치시고요. 그쵸? 그리고 제가 너무 빨리 지운다라고 하시면 영상을 잠깐 멈추셔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유기기전력. 일단 내용만 한번 볼게요. 직류발전기에서 전기자 권산의 주변 속도를 V, 평균 자수밀도를 B, 또 제기를 L이라고 하면 전기자 도체 한계 유기실력은 이렇대요.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수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실제 요 위에 있는 뭐 유도 과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요 친구예요. 요 친구. 근데 이것도 수식이 꽤나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외우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 자, 보세요. 뭐지? Z 나누기 A. 그다음에 뭐더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얘를 결론식만 챙길 건데 좀 쉽게 챙기는 방법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적어 봅시다. 유기기전력. 뭐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용어가. 그래서 뭐 간단하게 쓰면은 이 용어는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발생 전압. 자, 이 친구는 자, 제가 일단 수식만 한번 적어 볼게요. E는 P, Z 순서를 제가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수식을 따라서 챙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에 여기서 P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 이때 P라고 하는 것은 극수를 의미를 합니다. N극, S극의 극수.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것은 전체 도체수를 의미를 합니다. 전체 도체수 혹은 그냥 도체수라고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파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이라는 친구입니다. A가 병렬 회로수예요. 병렬 회로수. 이때 N이 바로 회전 속도가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병렬 회로수 우리가 좀 전에 했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 파권이라고 나오면 여기 뭐 넣으면 돼요? 이어. 중권이라고 나오면 뭘 넣는다? 아, 극수와 똑같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수식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갖고 갈 거냐? 자, 요거 순서대로 잠깐 읽어볼게요. P, 자, 파이 아닙니까? P, Z, 파이. 그죠? P, 자, 파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피자. 여러분 피자 좋아하시죠? 자, 피자 파이. 자, 근데 제가 일단 결혼했는데 힘이 좋아서 60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야, 그죠? 60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죠? 60명의 애들을 낳았어요. 그죠? 물론 이제 고생은 이제 저희 마누라가 하겠죠. 물론 저도 고생하겠지만, 자, 근데 현실성이 없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 주십시오. 자, 우리가 60명의 애들한테 피자 파이를 골고루 주려면 우리가 보통 이런 말 쓰죠. N빵. N개로 나누어 주자. 그래서 피자 파이 60명의 애들한테 N빵 해주자. 저는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뭐 말은 안 되지만 말로 만들어서 외우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기전력은 어떻다고요? 피자 파이 60명의 아들한테 N빵 해주자고요. 그래서 피자 파이 60 아이들한테 N빵 해준다. 딱 이렇게 갖고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실제 이 친구는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P, Z 그리고 60A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한 번 만들어지면 바뀌지 않는 수예요. 그래서 고정된 수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의 상수 취급을 합니다. K라고요. 나머지를 적으면 K, 파이, N 이라고 하는 수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오니까 체크해 주십시오. 특히나 얘는요 이 시험에 계산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되니까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별표 100만 개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와,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그냥 이 수식 하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수식 하나.